지난해 세계지리 문제 여파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수능에서 또 출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와 생명과학 2의 수능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수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영어하고 생명과학 2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영어 25번 경우에는 문제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출제 과정에서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하고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네. 휴대전화번호 공개율이 2%에서 20%로 증가한 것을 두고 18% 증가를 뜻하는 18% increase라는 표현을 쓰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18% point increase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빠져버린 거죠. 네. 이 경우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을 두 개 다 인정을 해주면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네. 평가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생명과학 2의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네. 유전자의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그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 과정을 이해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발현의 조절 과정을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배우느냐 또는 가르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교과서마다 이 설명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약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네요. 네. 결국 이제 유전자 발현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옳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옳은 답을 고르라는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영어 과목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류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겠지만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 물리 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에는 이제 기체의 연용량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네. 평가원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단원자 분자만 다룬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만 상정을 해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다원자 기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평가원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단원자 분자만 취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실을 더 많이 공부한 학생, 과학을 더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물리학회를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나서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 과학을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손해를 보도록 만든 문제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네. 주장을 해서 결국은 평가원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수정을 해서 다시 채점을 하고 평가원 원장이 사퇴를 하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과학하고 진짜 과학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문항의 표현이 애매하다는 지장도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점수를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상대적인 점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점수가 올라가면 저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완벽하게 공평한 해결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복수 정답을 허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 생명과학 2의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삭제해 버리는 게 어떤가. 그게 오히려 더 공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피해 학생들이 속출하는 오류 문제가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고 네. 아마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능 문제가 전부 엉터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쉬어봤더니 네. 평가원이 한 해에 출제하는 문제가 1000문제가 넘더라고요. 예. 1000개의 문항을, 네. 1000개 이상의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네, 엄청난 양이네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0여 개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를 굉장히 했다고 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네. 우선 이제 평가원의 역량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가원은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에 따라서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 전에 있던 국립교육평가원을 이제 발전적으로 개편한 결과인데요. 그동안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 그런데 대부분의 인력이 사범대 출신의 교육학자하고 교사들 출신입니다. 네네. 이 전문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인력 확보에도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활동도 지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네. 자신들의 전문성만 강조하면서 외부의 비판과 감시를 그 철저하게 차단해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네. 전문성을 앞세운 이 폐쇄성이 극단적인 결과로 드러난 것 아닌가. 그런 경우가 아마 작년에 세계지리 그 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평가원의 조직과 인력도 획기적으로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한 그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교육 과정 만드는 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역시 교육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폐쇄적으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몇 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 네네. 이런 교과서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의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상의 과학하고 현실의 과학하고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또 교육부는 과학을 쉽게 만들어야 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현실의 과학하고 고등학교 과학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는 EBS 수능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수능을 출제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여준다는 핑계로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고 한 번 낸 문제는 다시 안 낸다. 이런 원칙에다가 EBS 수능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평가원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는 거죠. 문신의 폭이 너무 좁네요. 예. 그 교육 과정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이 출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은 제한적인데 같은 문제를 계속 출제하다가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컨텐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렇다고 해도 수능은 올해도 물수능이라고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컨텐츠 가지고 못하니까 문제를 이제 비비 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문제를 이렇게 비틀다가 보니까 네. 문제가 발생하는 그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은 이 수능이 1994년도부터 벌써 20년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은 그동안에 한 2번 정도 바뀌었고요. 이제는 뭐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20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네. 같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세상은 다원화됐고 민주화됐는데 정부가 대학 입시, 수능 모든 것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상식적으로는 수능을 이제 문제은행으로 만드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문제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두고 매년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쓰고 다음에도 또 그 재활용을 하는 이런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데 네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 은행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사용한 문제를 다시 사용하면은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이건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예. 없죠. 그러니까 네. 이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한테는 안 맞는 옷입니다. 이제 좀 어렵겠지만은 정부가 이제 한 걸음 물러서고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정부가 대학 입시를 이제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네. 대학이 학생을 뽑는 기능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좀 대학이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들을 선발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정부가 좀 한 걸음 물러나주고 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정말 대학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이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